10대들의 시선으로 본 이슈, 토론으로 배우는 의회 민주주의. 청소년 주변의 다양한 문제를 청소년들만의 시각으로 토론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민주주의 위원장 도티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들의 민주주의에 참석한 청소년 위원님들 소개 부탁드려요. 소통과 배려를 실천하는 외연외강 청소년 고1 김윤호입니다. 저의 모든 에너지를 오늘 여기 토론에 다 쏟고 가겠습니다. 중2 조수인입니다. 오늘도 묵묵히 바른 토론, 바른 선비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중1 차성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씩씩한 초등학생 6학년 장지후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 누나 같은 친근한 느낌으로 공감을 이끌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토론을 이끌어 주실 전문가 분이죠. 우리 강성신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소년 위원들 토론에 힘을 팍팍 실어드리겠습니다. 변호사 강성신입니다. 자, 오늘은 청소년 위원님들과 함께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지 몹시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10월 9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아, 이거 알죠. 어떤 날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민주주의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죠. 한글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건강한 토론으로 의회 민주주의를 배우는 우리들의 민주주의 의회 상식 퀴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네, 올해로 한글은 574도를 맞이했는데요. 10월 9일 한글날은 무엇을 기념하는 날일까요? 1번 훈민정음을 완성한 날, 2번 훈민정음을 만든 세종대왕님의 탄신일, 3번 훈민정음이 반포된 날. 지금부터. 지우 의원님이 좀 더 빨랐어요. 1번. 1번. 오, 훈민정음이 완성된 날. 네. 야, 땡! 정답! 야, 빠르네요. 네, 우리 성재 위원님. 3번인 것 같아요. 3번. 네. 훈민정음이 반포된 날. 반포된 날이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이제 국민들한테 나눠진 날 아닌가요? 오, 상기된 날. 상용화됐다. 네. 오. 아무튼 정답입니다. 네, 정답은 3번. 훈민정음이 반포된 날입니다. 네, 참고로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잖아요. 스승의 날은 바로 세종대왕님의 탄신일에 맞춰 지정됐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 문제 바로 한번 가볼게요. 처음으로 한글날 기념식을 진행한 건 언제일까요? 1번 1926년, 2번 1956년, 3번 1986년. 한별이 있다. 한별 의원님. 2번 1956년? 1956년. 네. 왜죠? 중간이라서. 찍었죠? 요즘 정답률이 별로 안 좋아요. 지우! 네. 1번. 지우 의원님. 1번 1926년? 야, 굉장히 이른 시기인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생각하죠? 바꿔도 되나요? 바꿀 건가요? 바꿀 거예요? 그런 거예요? 네, 바꿀래요. 3번으로 갑니까? 네. 오 마이 갓. 1986년. 네. 땡! 네, 수인 의원님. 1번. 1번 1926년. 네. 정답입니다. 자, 우리 강성신 변호사님께서 좀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요, 한글날이 11월 4일이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조선 왕조실록에 음력 9월에 훈민정음을 책자로 완성했다라는 기록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를 보고 대략 9월 29일로 잡고 이를
다시 양력으로 환산해서 11월 4일에 한글날 기념식을 한 건데요. 그러다가 1940년에 혼민정음 해례본이 발견이 된 겁니다. 네. 근데 이 책의 서문에는 9월 초에 발간했다라는 기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음력 9월 10일을 양력으로 바꿔서 현재 10월 9일이 한글날로 지정이 된 거예요. 오, 또 그런 역사적인 이유가 있네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문제입니다. 처음엔 한글날이 날짜뿐만 아니라 그 명칭도 달랐다고 해요. 한글날이란 말은 1928년부터 쓰여졌는데요. 그렇다면 그 이전 한글날은 어떤 명칭으로 불렸을까요? 1번 한말날, 2번 각야날, 3번 배달 말글날. 윤호 위원님 3번입니다. 3번 네. 배달 말글날. 네. 왜 그렇게 생각했죠? 일단은 배달 말글 날. 네. 저희는 또 배달의 민족 아니겠습니까? 배민이죠, 배민. 그렇죠. 그래서 아, 자신감을 가지세요. 3번입니다. 3번. 지우 위원님. 2번 각야날. 2번 각야날. 네. 좀 어감이 이상하지 않나요? 엄마가 알려주셨어요. 정말요? 오. 아, 이건 야, 정답입니다. 어머니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네요. 네. 엄마 사랑해 한번 하세요. 엄마 사랑해. 네, 또 어머니의 가르침 덕분에 정답을 맞췄습니다. 각야날 언뜻 들으면은 좀 어색하기도 하고 외국어인 것 같기도 한데 발음도 좀 어렵고요. 네. 왜 각야날이라는 유래가 생겼는지 우리 강성신 변호사님의 설명 들어볼게요. 한글을 배울 때 저희가 각야, 거겨 하면서 배운 것에 착안을 해서 각야날이라는 명칭을 썼다고 해요. 네. 그러다가 1927년에 동인지 한글, 즉 정기 간행물이 발행이 되고 간행이 되면서 각야날이라고 부르던 훈민정음 반포일이 차차 한글날로 불리게 된 거죠. 네. 이 영향으로 한글이 우리 문자의 이름으로 보편화되었다고 합니다. 한말 그리고 배달 말글도 실제 쓰이던 명칭이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한말, 배달 말글. 이 말에는 사실 가슴 아픈 우리의 역사가 담겨 있는데요. 우리 말과 우리 글은 가보 경장 이후에 국어, 국문으로 불렸었지만 1910년 이후에는 국권이 상실돼가지고 그 이후에는 이 말을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국어학자이자 독립운동가이신 주시경 선생님께서 국어, 국문 대신 한나라 말, 한나라 글이라는 말을 만드셨고요. 이후 한나라 말을 줄여서 한말, 우리 결의 말글이라는 뜻의 배달 말글이란 용어가 사용이 됐었다고 합니다. 네. 저도 한 30년 넘게 한글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몰랐던 내용들도 있네요. 자, 오늘 퀴즈 정답보다는 오늘 들으신 해설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우승자는 누구일까요? 네. 한 명 한 명 한 명씩 맞췄기 때문에 어떻게 정해야 되지? 다 주시면 가위가위보? 다 드리도록 할게요. 대표로 그래도 우리 지우 학생이 선물 받으시고.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 역시 의회상식 퀴즈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데요. 오늘의 대표 제안자 누구신가요? 접니다. 지우 위원님이 오늘의 대표 제안자 역할을 하시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전략을 짜야지 대표 제안이 통과되는지 네. 쭉 연구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도전하게 됐습니다. 네. 야, 전략적으로 대표 제안을 준비했다.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어떤 주제, 또 어떤 고민을 들고 나왔을지 우리 장지우 위원님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저는 학교 숙제로 쓴 일기에 친구와 보드게임을 한 내용을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주 쓰는 신조어를 거기다 써버리고 말았죠. 졌지만 잘 써줬다. 젖잘싸를 감독 썼는데요. 엄마가 이걸 보시고 너 왜 바른 말을 안 쓰고 막 줄임말을 쓰냐 막 이렇게 많이 혼났어요. 그런데 보니까 뉴스에서도 확진자라는 신조어를 쓰고 또 다른 TV 프로그램에서 꾸민 듯 안 꾸민 듯이라는 꾸안꾸라는 단어를 뭐 별 문제 없이 쓰더라고요. 네. 말은 소통을 위해 필요한 것이니까 신조어로 소통이 더 잘 된다면 학교에서 써도 되지 않을까요? 학교 내 신조어
허용해 주세요. 굉장히 재미난 주제를 우리 또 장지우 의원님이 들고 오셨네요. 네, 우리들의 민주주의 오늘의 주제는 학교 내 신조어 허용해 주세요인데요. 지금부터 청소년 위원님들의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강성신 변호사님도 아는 게 그냥 없으셨어요. 확진자, 반잘부, 핑프, 삼기다가 뭐예요? 신조어가 되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신조어가 한글을 파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 저는 반대입니다. 잠깐 신조어를 쓴다고 한글 파괴를 하는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조어를 잘 몰라도 이 사는 데는 진짜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진짜. 학교 내 신조어 허용해 주세요. 네, 먼저 우리 강성신 변호사님, 그 신조어는 정확히 어떤 말인가요? 네, 신조어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새로 태어났거나 종래부터 있던 사물 혹은 개념에 새로운 표현이나 의미를 부여한 말입니다. 국어 정화 운동의 일환으로 한자어나 외래어를 대신해서 고유어로 만들어진 단어도 신조어에 포함은 되지만 오늘 주제로 다루는 신조어는 쉽게 새로운 어구로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지만 국어 사전에는 실려있지 않은 말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위원님들은 신조어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저희가 사전에 이제 신조어 10개를 골라서 시험을 봤거든요. 네. 제 앞에 그 성적표가 있는데 만점자가 있어요. 이한별이요. 와. 정말 인싸네요. 아쉽게 이제 한 개 틀린 분이 우리 장지우 위원님. 2등. 역시 대표 제안자답게 네, 아주 좋은 성적을 거뒀고요. 따로 공부하는 건 아니죠? 뭐 이런 신조어들을. 뭐 전 인싸기 때문에 어쨌든. 본인이 인싸라고. 네. 100점 만점에 누구냐? 30점을 받은 위원님이 계세요. 누굴까요? 과연 30점에 대망의 꼴찌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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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뉴페이스 김윤호 위원입니다. 실망입니다. 실망이에요. 우리 강성신 변호사님도 네. 시험을 보셨잖아요. 네. 네. 제가 듣기에는 아는 게 그냥 없으셨어요. 유출을 할 수 있는 건 있었어요. 어떤 거예요? 그것도 한 개, 확진자 하나 정도. 어떻게 그냥, 생각하셨어요? 그냥 확진 사람 아니에요? 확진자. 맞아요. 그거 말고는 반잘부 뭐 이런 건 유추조차 전혀 안 돼요. 막 동그라미 쳐놓으셨어. 뭐 핑크 뭐알 수가 없어요 도저히. 저희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저는 네, 한 개로 하겠습니다. 네, 우리 또 이 신조어 시험 결과를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어린 학생들일수록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그냥 별 상관없이 지내는 우리 윤호 위원님 같은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우리 강성신 변호사님이 또 궁금해서 이제 네. 잠잘 때 생각나시면 안 되니까 저희가 몇 개 좀 알려드릴까요? 네, 그러죠. 제일 궁금한 거 한번 물어보세요. 네, 그럼 제가 만점자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삼기다가 뭐예요? 삼기다. 왜 사귀다가요? 흔히 말하는 썸인데 사귀다 전이 뭐죠? 삼이죠. 삼이죠, 삼. 그래서 삼기다. 뭔가 약간 썸 탄다는 그죠, 느낌이네요. 뚜루뚜루뚜 할 때. 네. 그럼 뭐 짝사랑은 2기다 막 1기다도 있어요? 진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건 살짝 있을 수도 있겠네요. 별로 안 써요. 아 별로 안 쓰고 있는데 혹시 3기다. 변호사님 뭐 삼귀는 사이 있으신가요? 나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 2기, 1기도 없어요. 일기가도 없나요? 네, 하나도 없습니다. 네, 다시 이제 주제로 돌아와서 신조어 사용 효율적이다, 아니다, 효율적이지 않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효율적이다라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 저요. 효율적이죠. 신조어를 쓰면 길고 복잡한 설명 없이도 의사소통이 가능하거든요. 특히 글자 수 제한이 있는 SNS 같은 경우에는 또 짧게 쓸 수 있고 네. 그리고 빨리 쓸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이 내 시험 보겠다고 해서 갑분싸 냈잖아. 이거를 아. 갑자기 분위기 쌓여졌잖아. 이 11글자가
갑분싸 세 글자로 줄어지잖아요. 그쵸. 효율적이네요, 확실히. 네. 갑분싸도 사실 익숙한 신조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별걸 다 줄인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별걸 다 줄인다고 세 글자 됩니다. 별 다 줄. 네. 사실 뭐 이런 식이면은 그냥 이름도 다 줄이지. 그래서 세상 모든 말을 다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만들기 나름이잖아요. 그럼 저도 하나 그냥 만들어 볼게 맞춰보실래요? 네네. 우민본. 우리들의 민주주의 본 우리들의 민주주의 본방사수. 이거 선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여러 가지 의사소통을 줄임말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우리 30점 받았던 김윤호 위원님의 생각은 어떤가요? 저는 신조어 활용이 간단하고 빠르다는 것에 공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게 친구랑 이제 대화를 할 때 네. 제가 모르는 신조어가 썼잖아요. 그러면은 그 뜻을 또 물어보게 되고 그거를 설명을 받은 다음에야 다음 대화로 넘어가지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 시간은 두세 배로 늘어나는 건데 이게 효율적이진 않죠. 저는 신조어가 되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을 신조어가 대신해 줄 때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정들을 네. 예시로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이현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설명해드렸던 그 삼기다, 네. 썸 같은 말이 우리나라 말로 하기에는 조금 부끄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좀 어렵죠. 풀어서 그쵸. 설명하기. 그래서 저는 이런 신조어가 되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이렇게 되면 뭐 신조어 사용이 효율적이다? 아니다. 효율적이지 않다는 3대2로 효율적이다가 살짝 우세한 상황인데요. 신조어를 많이 쓰는 우리 또 청소년 여러분들이라 그런지 좀 신조어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 좀 공감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토론은 신조어 사용은 한글 파괴다. 아니다. 한글 파괴까지는 아니다. 입니다. 네, 청소년들의 신조어 사용에 대한 어른들의 가장 큰 걱정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강성신 변호사님, 네. 그 신조어를 쓰는 게 사실 요즘 현상만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국립한글박물관에 전시된 1920년대 사전을 보면요. 모보, 모걸이라는 말이 있다고 해요. 당시 영어인 모던 보이를 줄여가지고 모보, 모던 걸을 줄여서 모걸로 쓰였고 이 말이 사전에 기록이 된 것이죠. 당시에도 이렇게 줄임말이 통용이 됐다라는 사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증거 같고요. 우리 청소년 위원님들은 또 어떤 생각을 또 더 가지고 계실지 우리 김윤호 위원님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요 신조어가 한글을 파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신조어를 보면은 아예 틀린 맞춤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댕댕이는 멍멍이, 뭐 띵작은 명작에 뭐 고의된 오타로 이런 사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요즘은 원래 말보다 이런 신조어를 더 많이 쓴다고 하는데 이런 말을 과연 뭐 한글로 봐도 괜찮을까 의문이 좀 듭니다.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 그런 신조어가 맞춤법이 틀린다는 걸 알고 쓰잖아요. 네. 발음 맞춤법도 알고 또 신조어가 어떻게 맞춤법이 틀린다는 걸 알고 쓰는데 왜 우리말에 영향을 주는지 네. 잘 모르겠어요. 맞춤법이 틀리다는 걸 안다는 것 자체가 맞춤법을 아는 거다. 네. 어떻게 그럴싸하네요. 네. 어쨌든 한 명은 한글 파괴다. 또 한 명은 아니다라고 벌써부터 좀 팽팽하게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우리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저요. 저도 한글을 파괴한다고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킹왕짱 그거는 이제 고대 그리스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이렇게 어쨌든 유행어는 흘러 지나가는 거잖아요. 세대에 따라서 네. 무엇보다 한국인과 한글은 한 뿌리인데 잠깐 신조어를 쓴다고 한글 파괴를 하는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는 자칭 우리들의 민주주의의 선비셨는데 신조어에 있어서만큼은
좀 관대하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조수인 위원님은 어때요?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유행하는 신조어 중에 하나가 한글을 거꾸로 써서 읽는 거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롬곡도 180도로 돌리면 눈물이고 네. 뭐 곤용 이런 것도 육군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뒤집어 쓰면 한글이 파괴가 된다고 생각해요. 왜 이렇게 굳이 이렇게 돌려가지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반대입니다. 네.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요즘 많이 쓰는 확진자라는 그런 신조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말 같은 경우에는 확실할 확, 그리고 진찰할 진을 써서 만들어진 어인데, 근데 요즘 신조어의 경우에는 확이라는 부사와 찌다라는 동사를 써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한글을 더 많이 쓰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좀 약간 이상한 논리인 것 같긴 한데, 네, 좀 설득되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좀 종합을 해보자면, 신조어 사용은 한글 파괴다, 아니다. 이 주제는 2대 3으로 한글 파괴가 아니다가 좀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우리 부모님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자녀를 둔 어머님들, 학교 내 신조어 사용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지 VCR로 확인해 보시죠. 신조어는 한글을 파괴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만장일치? 요새는 정말 말을 줄여가지고 뭐 말인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방송에서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전 국민이 어린 애에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보는 이 방송에 왜 그런 말을 진짜 쓰는지 저는 그게 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배우고 내가 저거 안 하면 나는 애들한테 왕따 당하지 이래가지고 같이 또 쓰는 거예요. 한글이 굉장히 과학적이고 세계에서도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문자를 두고도 왜 신조어를 못하면 완전히 뭐 이렇게 좀 무시당하는 것 같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고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학교 내 신조어 허용 찬성하시는 분, 그리고 반대하시는 분. 야, 전부 반대하시네요. 어렸을 때부터 글씨 제대로 배울 때부터 받침 철자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 신조어는 그야말로 받침도 빠지고 그야말로 진짜 이만한 거를 시간은 물론 절약되겠죠. 근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어떡할 거야? 응? 그러니까는 저는 그것도 정말 반대예요. 아직 교육적인 차원에서 학교에서 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국어 능력, 어린 아이들에게는 국어 능력이 아직 잘 갖춰져 있지가 않아서 우리 고유의 말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 예쁘고 고운 말을 많이 써서 엄마하고 좋은 소통이 되길 바란다. 너무 엄마가 괴리감 느끼게 신조어를 써서 엄마가 당황스럽게 이렇게 만드는데 앞으로는 좀 고운 말, 착한 말로 엄마하고 소통하자. 우리 부모님들의 의견 중에 이 부분은 내 생각과 정말 다르다, 동의할 수 없다 하는 의견. 오늘 진짜 완전 상반된다는 게 느껴진 게요. 이게 한글 파괴라고 무조건 생각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신조어 자체도 저희 말에서 나왔기 때문에 인정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의견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가 한글을 창작하는 거는 우리의 좀 오버하자면 창작성을 좀 창의력 이런 거를 기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이랑 어울리는데 문제가 되면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이랑 잘 못 지내면 사회생활에 나중에 컸을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친구들이랑 잘 지내기 위해서라면 조금 이해는 해 주십사 싶습니다. 이 신조어를 잘 몰라도 이 사는 데는 진짜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진짜. 뭐 그쵸.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신조어 사용을 반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체적으로 좀 신조어 사용에 긍정적인 의견들이 많으셨는데 우리 김윤호 학생이 마지막으로 바른 한글 사용을 강력하게 어필을 하셨어요. 주제를 제안한 우리 장지호 의원님, 네, 마지막으로 학교 내 신조어 사용에 대한 정리 발언해 주시죠. 네, 우리가 쓰는 말에는 그 시대와 사회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말이 새로 생겨나는 건 시대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합니다. 신조어는 친구와 대화할 때도 쓰고 인터넷에서도 쓰고 심지어 TV에서까지 쓰이는 신조어.
굳이 학교에서만 막을 필요가 있을까요? 자, 오늘의 주제 학교 내 신조 허용해 주세요. 자, 확인해 보도록 하죠.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오, 찬성 3표, 반대 2표로 우리 장지우 위원님의 제안은 통과되었습니다. 우리 장지우 의원님이 들고 온 주제 굉장히 즐거웠는데 이렇게 또 통과까지 되니까 기분이 남다를 것 같아요. 소감 네. 한마디 해주시죠. 제가 오늘 처음인데 형 누나들이 공감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네.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야. 자, 우리 이한별 위원님도 굉장히 높은 성적도 거뒀고 신조어 사용에 강한 또 찬성의 의견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근데 학교에서 쓴 독후감이나 일기 같은 거에서 신조 쓴 건 사실 반대예요. 대반전이긴 하지만 네. 일기 같은데 뭐 만반잘부 그런 걸 쓸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학교에서는 한글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도 많이 들긴 해요. 혹시 뭐 다른 위원분들 뭐 마지막 의견 있으신 분 있나요? 저는 오늘 윤호 형 위원님께서 네. 정답률이 30%밖에 안 된다는 거에 놀랐고 이제 좀 안 쓰고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에 또 놀랐는데 네. 오늘 이 VCR로 보고 위원님의 말씀도 들어보니까 없어도 살아갈 수는 있구나 생각되었습니다. 네. 자, 한글날 특집으로 꾸며본 우리들의 민주주의, 강성신 변호사님 그리고 우리 청소년 위원님들 덕분에 아주 즐겁고 뜻깊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민주주의는 더 다양한 이야기로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